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재산세입니다. 교재는 120쪽, 120. 재산세, 그죠? 우리 이제 재산세에서 공부하는 파트, 첫째, 과세 요건 4가지죠, 그죠? 첫째 뭐죠? 응? 예, 과세 대상. 또 뭐가 있죠? 예, 세금 누가 내느냐, 그죠?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그리고 얼마짜리냐? 과세 표준. 그리고 세금이 몇 프로냐, 그죠? 세율. 요 4가지잖아, 그죠? 4가지. 요게 과세 요건이다. 여기에서 이제 요 세율에 보면은 기본 세율이 있죠. 표준 세율. 그런데 세금을 많이 과세한다. 그걸 뭐라 하죠? 중과세율. 또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비과세가 있다. 이거는 세금 안 내죠. 이건 세금 내야 된다, 그죠? 그럼 언제까지 내느냐? 납부. 그죠? 납부. 요거. 여기 이제 핵심이죠, 그죠? 재산세에 대한 거. 물론 이제 재산세 이제 기본은 우리가 이 재산세라는 거는, 그죠? 요 재산세는, 그죠? 보통세다, 그죠? 이 재산세는 또 시군 구에서 징수한다. 그래서 우리 시군 구세다. 또 대장을 근거로 과세한다 해서 대장세라 이러죠. 이거는 고지서가 발부되죠, 그죠? 대장을 근거로 해서 요 고지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된다. 고지서를 발부하는 걸 무슨 징수를 하죠? 그렇죠, 보통징수, 그죠? 요 고지서 납기내에 세금 안 내면은 붙는 걸 뭐라 하죠? 가산금이라 이러죠. 그죠? 가산금. 이게 이제 우리 재산세 특징하는 거고. 그럼 요 우리 하나씩, 그죠? 순서. 자, 과세 대상부터 해볼게요.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뭔지 알아보고. 그죠? 두 번째는 그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세금 낼 사람, 그죠? 납세 의무자. 얼마짜리인지, 그걸 뭐라 하죠? 과세 표준. 요거 알아보고, 그리고 세율. 이렇게. 4가지다. 그죠? 자, 과세 대상, 우리 재산세 과세 대상 5개 있죠? 뭐죠? 그렇죠. 뭐, 대표가 뭐죠? 주택.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다, 그죠? 주택과 토지가 있죠. 여기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 안에 또 뭐가 있죠? 건선항, 건축물, 선박, 항공기. 여기 과세 대상이다. 알았죠?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6월 1일 요날 우리가 과세 기준이라 하죠, 그죠? 6월 1일 현재 소유자, 이 사람 누구죠?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이 재산세 내야 된다. 우리 항상 6월 1일 현재 소유자다. 그죠? 그래서 5월 30일 날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았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 누구죠? 이날 소유자 누구죠? 을이죠. 을이 세금 내야 된다. 그죠? 그럼 만약에 6월 2일 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팔았다. 요날 현재 소유자 누구죠? 갑이죠. 갑이 내야 된다. 그죠? 만약에 6월 1일 날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럼 납세의무자 누구죠? 을이다. 그죠? 알겠죠? 을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다. 요 관계도 우리가 몇 번 시험에 나왔죠. 그죠? 이건 우리가 6월 1일 현재 소유자다 하는 걸 알고 있고,
이때 한번 보세요. 5월 31일 날 갑이 을한테 팔았다. 갑이 을한테 팔았다. 팔았다는 잔금을 다 받았다 이 말이죠. 그죠? 잔금을 받았는데 명의 이전이 안 됐다. 그러면은 공부상에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죠? 갑이죠. 대장에는. 그죠? 근데 실제 소유자는 누구죠? 을이잖아. 이때 우리가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 다르다. 이때 납세의무자가 누구로 하죠? 이 다른 경우잖아. 그죠? 누구죠? 있잖아. 누구라 그랬죠? 사실상 소유. 이 사람이 납세의무자다. 알겠죠? 다른 경우에는. 그래, 문제가 생긴다. 그죠? 자, 우리가 보세요. 재산세는 요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요 고지서는 대장을 보고 발부하죠. 그죠? 그 대장에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죠? 갑으로 되어 있잖아. 이 사람 어떻게 고지서 보내죠? 이 사람한테? 그렇죠. 갑이 을을 신고하라 이 말이다. 그죠? 언제까지? 10일 내에. 알았죠? 요 기간을 뭐라 하죠? 신고기간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갑이 을을 신고하세요. 소유자 변경신고서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 신고 안 했다. 요 신고가 없었다. 그럼 이 사람 알 수 없죠? 그건 누가 될까요? 그렇죠. 공부상 소유자. 신고 안 하면은 공부상 소유자한테 고지서가 발부되죠. 그죠? 신고 안 하면은. 또, 요 두 사람 우리가 소유권 기속의 불분명하다 이라죠. 그죠? 소유권자를 알 수 없다. 요런 경우는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누구라 하죠? 사용자. 이 사람을 납세의무자를 한다. 세 사람.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우리 네 사람.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요 네 사람. 첫째, 두 사람 이상이 재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 공유재산. 이런 경우. 또 우리가 어떤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아직 상속인이 결정이 안 된 경우다. 또 맡긴 재산이 있죠. 신탁재산 이런 거. 또는 문중재산이다. 그죠? 이런 경우에 납세의무자를 정해놨죠. 공유재산은 납세의무자 누구죠? 그렇죠. 그 각자 지분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자, 지분권자라 합니다. 그죠? 상속재산은 누구죠? 주된 상속자. 그 주된 상속자라는 거는 지분이 가장 큰 자, 그 사람이 두 사람 이상 있으면 연정자. 그죠? 신탁재산 누구죠? 그렇죠. 신탁자가 아니고, 위탁자가 아니고,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를 한다. 종중재산은 누구죠? 그렇죠. 종손. 그 공부상의 명의자죠. 따라서 공부상의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는 공부상 소유자다. 이래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공부상 소유자다. 그리고 채비지, 기타. 이 채비지의 소유자 누구죠? 그렇죠. 사업시행자. 국가기관과 2년 이상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때는 누구? 매수계약자. 알겠죠? 이 사람이 세금 낸다. 이건 납세의무자. 많이 해왔던 거죠. 그죠? 다음 과세표준하면은 재산의 가액이다. 그죠? 과표라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 알겠죠? 그 재산의 가액이 과표다. 그 이 가액은 실거래가로 할 거냐. 그죠? 이 재산의 시가로 하느냐. 정부에서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이냐. 그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요 재산의 가액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죠? 하되, 주택은 고정의 몇 프로? 60%. 건축물은 몇 프로? 70%. 선박은 몇 프로? 100%. 항공기도 100%. 토지는 70%. 알겠죠? 이걸 뭐라 부르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다. 요 우리가
공정한 시장 가액 비율이라 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과세 표준 나오면 항상 여기 따라와야 된다. 그죠? 요 우리가 시가 표준액이라 하는 것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과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고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그죠? 여기는 개인법인 구분 없다. 그죠? 우리 재산세면 전부 시가 표준밖에 없다. 알겠죠? 여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물론 선박과 항공기는 100%니까 이게 없잖아. 그죠? 요걸 하고, 그죠? 주택과 건축물과 토지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까지. 다음에 이제 세율을 왔다. 그죠? 세율 오면은 저기 나와 있는 주택의 세율, 요건 알아야 되죠. 주택과 일반 건축물과 선박과 항공기 그리고 토지가 있다. 그죠? 요 주택은 얼마? 0.1에서 0.4% 4단계 초과 누진세로 돼 있다. 그죠?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되고, 건축물은 0.25, 선박은 0.3, 항공기도 0.3이다. 그죠? 요런 세율 구조를 우리는 뭐라 한다? 표준세율. 재산세 표준세율이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50%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다. 여기에다 우리가 세금을 많이 과세한다. 그걸 뭐라 하죠? 중과세율. 중과세율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죠? 하나는 사치성 재산. 그렇죠? 별골 오선주. 딱 5개죠. 그죠? 이렇게. 두 번째는 수도권의 공장 신정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정설하면 중과세한다. 또 하나가 이제 이 시지역이죠. 뭐 서울시나 세종시, 대전시 지역에 그 용도가 주거지역 안에 있는 공장, 요런 공장은 이전하기 전까지는 중과세겠다. 그죠? 그럼 요 중과세가 몇 프로냐? 별장은 4%, 요거는 4%, 골프장도 4%, 고급 오락장도 4%, 고급 선박은 5%. 고급 주택 중과세 안 한다. 그죠? 예, 요거는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하니까 요거는 똑같다. 0.1에서 0.4%. 그래서 고급 주택이나 일반 주택은 전부 똑같다. 0.1에서 0.4%. 알았죠? 수도권의 공정 신정서 이거는 5년간 5배를 중과세한다. 요거는 2배 중과세한다. 그죠? 2배. 그럼 요게 공장이죠. 그죠? 그러면 공장은 우리가 표준세율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2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2배니까 몇 프로? 0.5%. 요거 5배니까 얼마? 1.25% 되겠죠? 요래 중과세한다. 그죠? 요게 중과세 규정이다. 알았죠? 다음에 이제 과세 안 한다. 그죠? 그걸 우리 뭐라 하죠? 비과세다. 요거는 그냥 종류 간단하게, 그죠? 첫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거, 이렇게 과세 안 하겠다. 두 번째, 임시 건물, 요런 거, 아파트, 모델하우스, 요런 과세 안 한다. 세 번째, 선박 있죠? 선박 중에서 우리 조그만 배 있다. 그죠? 정말에서 이런 거, 구조선 같은 거, 사람 구조선, 뭐, 소방선, 불 끄는 배, 뭐 전마선 등등 이런 공익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같은 거는 과세 안 하겠다. 네 번째, 금년에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 이런 거 철거 예정되어 있는 건 이런 거는 과세 안 한다. 다섯 번째,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 이런 거 과세 안 한다. 그죠?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도 비과세지만은 전, 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 과세한다. 그랬잖아. 그죠? 요거는 비과세죠. 요거는 세금 과세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과세하느냐? 과세 기준은 6월 1일 기준한다. 그죠? 해서 1년에 2번, 7월달과 9월달. 요래 2번 내죠. 그 7월달에는 주택 세금의 2분의 1을 내고,
9월달도 마찬가지 반반 낸다. 그죠? 주택은 반반씩. 그리고 여기에는 건축물, 선박, 항공, 요 9월달에는 토지, 그 주택이 20만원 이하면은, 20만원이 안 되면은, 그죠? 요거는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요게 납부. 그리고 우리 기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은 재산세는 물납할 수도 있고 또 분납도 가능하다. 물납은 얼마 초과할 때 물납 가능하죠? 1000만원 초과할 때. 분납은 얼마? 500만원. 요거는 우리 시군구 안에 있는 부동산이죠.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가 있고 분납기간은 2달이다. 그죠? 2달. 요 분납할 수 있는 금액도 기준이 있죠. 1000만원 기준에서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1000만원 이하면은 500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고 1000만원을 초과하면은 최대 50% 이하, 요 50% 이하까지 최대 50%까지 분납할 수 있다. 그리고 상한제가 있죠. 우리 부담을 이제, 그죠? 좀 줄여주기 위해서 작년에 납부한 세금의 일정 비율까지는 세금,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50%입니다. 그죠? 상한제가 50%. 알았죠? 다만, 주택은 다르다. 그죠? 요 주택인 경우는, 요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주택의 가액이 3억 이하면은 5%를 초과할 수 없다. 3억을 초과하고 6억 이하면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6억을 초과하면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알겠죠? 뭐,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은 이런 거 나오죠. 그죠? 항구와 한동이 나온다. 이렇게. 이거는 주상복합이죠. 그죠? 이거는 구분 없고, 요 항구가 나왔다 하거들랑 주택 부분이 50%가 넘으면은 이상이면은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요 말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그죠? 항구가 나오면은 50% 주거 부분이 50% 이상이면은 전부 주택이다. 그죠? 이거는 주상복합이니까 주택은 주택, 크기 비교 안 합니다. 상가는 상가. 알겠죠? 그리고 하나 추가하는 게 뭐냐면 이제 토지죠. 그죠? 요 토지 부분. 우리가 토지는 크게 이렇게 와서 한다. 그죠? 분리과세가 있고, 별도 합산과세가 있죠. 그리고 종합합산, 이 세 가지잖아. 그죠? 요 분리과세가 고율이 있죠. 4%짜리가 있고, 저율이 있다. 0.07과 0.2%. 별도는 초과 누진이죠. 0.4까지. 요거는 0.2에서 0.5%다. 그죠? 요래 과세 하는 건데, 4%짜리가 뭐냐? 요게 오골계, 그죠?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의 토지, 요거는 분리과세, 세금 굉장히 많죠, 그죠? 요게는 농지, 전답과 수원, 목장, 임야, 요거는 공장, 땅, 요거는 그 외에 상가 건물의 토지다, 그죠? 영업용 토지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그죠? 공급용 토지, 공급용 토지라 이랍니다. 그죠? 공급용 토지, 여기 또 하나 들어가죠. 영업용 토지, 여기는 나대지, 그죠? 그리고 여기에, 여기로 비교해서,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도시지역 밖에서 해야 된다. 즉, 농촌지역이다. 그죠? 도시지역 밖에 소재해야 되고, 요게 만약에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은 종합합산과세다. 그래, 다음 예외가 있죠.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이 있으면 요거는 분리과세. 중중이 가지고 있는 것도 분리과세다. 그죠? 그리고 요 농지는 개인 소유,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종합과세고, 법인이라 하더라도 비영리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 요런 거는 분리과세. 그래, 농사지은 땅 있죠. 휴경지, 요런 거, 그죠? 농사지 아니고 놀리는 땅은 종합합산이라 그랬죠. 요거는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 내인데,
그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그죠? 초과하면은 전부 종합합성과세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은 종합합성이라 그랬죠. 요 공장은 군지역은 관계없는데 다음 조심할 거, 요 공장이 시지역이 있는 공장이다. 시지역이 있으면은 반드시 공단 내에 있어야 된다. 즉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안에 있어야 되는데 시지역에 있는 공장이지만은 이런 위치가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요거는 별도가 산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 들어오죠. 그죠? 공장이 이리 올 수도 있다. 그죠? 공장이 이리 올 수 있는 경우는 시지역에 있는 공장이지만은 요런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 요런 공장은 별도 합성과세다. 네, 이상, 여기는 나대지 들어간다. 그죠? 지상건축하면 나대지는 종합합성이다. 그럼 여기 나와는 이제 공급용 토지 했죠. 그죠? 얘는 공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집을 지어서 뭐 공급한다 이런 뜻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파트, 부지, 염전 요런 거. 그죠? 영업용 토지라는 거는 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다. 그죠? 운전학원의 땅, 차고지 같은 거. 알았죠? 요거는 염전, 아파트, 부지, 발전소 부지 같은 거. 요거는 영업용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 땅. 예를 들면은 운전학원의 땅, 차고지 요런 거. 요거는 얘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거 다 외울 수도 없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2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요 지상건축을 없는 게 나대지지만은 요 건물이 만약 있으면 나대지 아니죠. 그런데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요 건물 값이 토지가에 비해서 2%에 미달하면은 요거는 없는 걸로 간주한다. 그죠? 그래서 그 건물의 가액이 2%에 미달하는 거, 요거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 간주한다. 또 허가받은 건물 있죠. 무허가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도 나대지로 간주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요거 조심할 거는 2% 미달하더라도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요 바닥 면적이 있죠. 요 바닥 면적은 요 건물의 용도로 봅니다. 만약에 상가가 있다. 그죠? 요거 바닥 면적만큼은 상가 땅 별도, 나머지는 종합. 알겠죠? 요래 한다. 이상 요거. 그죠? 요거 우리가 재산세 요약하면 요거죠. 그죠? 요 부분.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죠? 과세 대상. 알겠죠?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그죠? 그 다음에 토지 부분. 요거. 토지. 그죠? 중과세, 납부. 이렇게 해서 이상. 여기에 대한 문제. 여기서 시험에 세 문제가 주된다. 알겠죠? 이거는 뭐, 항상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기 세 문제가 나온다. 그죠? 세 문제. 이제 어느 한 군데 우리가, 그 어느 부분은, 그죠? 빼고 어느 부분 집중하는 그런 게 아니고 골고루 나오죠. 그죠?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문제가 출제된다. 여기서 한 문제 대부분 나옵니다. 거기다 한 문제 여기서 나오고. 두 문제가 이제 여기, 뭐, 과세 대상이나 납세 의무자 또는 과세표 세율에서 나온다. 알겠죠? 부가정수. 여기서 세 문제가 출제된다. 알겠죠? 자, 일단 요약 정리했으니까 요걸 보면서 우리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교재 한번 보세요. 120페이지죠. 그죠? 120. 1번. 1번.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봐라. 틀린 거다. 그죠? 1번. 보유과세다. 맞죠? 그죠? 보유세다. 두 번째.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공부상 용도 아니고 뭐죠? 사세상 용도. 틀렸네. 2번 틀렸다. 보통징수 방법 맞죠? 4번 시군세다. 보통세도 맞네. 그죠? 3번. 재산세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재산세는 특광도세가 아니고 무슨 세? 시군구세라 그랬죠? 그죠? 시군구세다. 2번.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납세의무 성립하면 요날 성립한다. 그죠? 6월 1일 날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틀렸네. 3번. 재산세 공부상 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은 공부상이 아니고 뭐죠? 사실상. 재산세는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 성격만이 있다 그랬죠. 그만이 잘못됐다 그죠? 요런 우리가 주택이나 건축물이나 선박이나 항공기 요거는 물건 중심으로 과세하죠 그죠? 물세 성격이지만은 토지는 사람 중심으로 합산하죠 그죠? 그래서 뭐라 한다? 인세 성격이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세 성격이 원칙이지만은 인세 성격도 있다 그죠? 토지는 사람 중심 과세입니다. 인세로 하고. 5번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 물건을 중심으로 개별 과세한다. 맞죠?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소재하는 토지를 합산 과세한다. 그걸 뭐라 한다? 인세. 사람 중심 과세다. 그죠? 인세다. 물세지만은 인세다. 알았죠? 다음 이제 4번 거기에 나오는 것이 과세 대상 문제다. 그죠? 요 문제. 요 과세 대상. 그럼 그거 나와내 보세요. 4번.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찾아봐. 1번.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 지적법. 그죠? 공부서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한다. 맞죠? 그죠? 예. 그런데 그 1번에 보면은 우리 이게 토지라는 건 항상 세법에서 말하는 토지는 전부 모든 토지를 말한다. 모든 토지라는 거는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토지뿐만 아니라 공부에 등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토지로서 이용되고 있는 건 모두를 말합니다. 알겠죠? 요것도 과세하겠답니다. 1번은 맞다 그죠? 2번 건축물에는 여기 주택이 따로 있잖아 그죠? 요거 주택은 따로 나와 있죠. 건축물 주택은 제외했다. 알았죠? 당연한 이야기고. 3번 항구가 나왔네. 항구 나왔다 그죠? 1구. 자 1구가 나왔습니다. 요거 기억하자 그죠? 1구가 나오면 뒷말 요거 50% 이상이면은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랬잖아. 그죠? 뒷말 한번 읽어보세요. 맞나 틀리나 알 수 있죠. 그죠? 항구 나왔죠. 그죠? 뒤에 보니까 50% 이상이면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전부라 그랬잖아. 틀렸죠. 그죠? 예. 항구가 50% 이상이면은 전부 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거 틀렸다. 그죠? 3번이 틀렸다. 4번 공부와 사실상이 서로 다르다. 사실상 과세한다. 5번 주택의 그 부속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면은 배당 면적의 몇 배? 10배까지다. 맞죠? 그죠? 5번 주택에 대한 설명에서 틀리고 1번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주택, 토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에다가 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우리가 이 주택에 대한 계산은 건물 따로, 땅 따로, 마당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합산하잖아. 그죠? 요래해서. 요래 과세한다 그랬잖아. 그죠? 요래해서 요게 개별 주택가격, 요래 계산은 재산세를 요걸 납부한다. 그런데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요 세금을 7월 달에 2분의 1, 9월 달에 2분의 1을 부과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만약에 소유자가 요 땅은 을이 소유하고 있고 집은 건물 요 갑이 소유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또는 공동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래 계산해서 뭐 소유자 달라도 그냥 합산한 금액 이래 계산합니다. 알겠죠? 계산해서 요 세금을 이렇게 나누어 주죠. 그죠? 갑과 을로. 알겠죠? 요걸 뭘 기준하느냐? 건물의 시가 표준액, 토지의 시가 표준액 가지고 배부한다. 알았죠? 안분해 준다. 이렇게. 근데 이때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소유자가 다르다. 이것을 따로따로 갑은 요 건물에 대하여 따로 계산하고
어른 요 마당 부분은 따로 계산한다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요래한다 하면 틀린다. 알았죠? 요쪽으로 달라도 합산한다. 알겠죠? 요래해서 계산한다 하는 걸 아시면 되죠. 그 말이 거기에 나와 있는 1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예, 이해되죠? 그죠? 그 1번 지문이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 건물을 합산한 금액에다가 이래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이래 계산한다. 알겠죠? 이래해서 뒷말이 빠졌죠? 이래해서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다 이랍니다. 알겠죠? 다음 두 번째. 납세 의무자가 2개 이상 집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종시에 집을 2채 가지고 있다. 그죠? 2채. 그럼 이거는 3억짜리, 이건 5억짜리다. 그럼 계산할 때 이거 8억, 요래 합산합니까? 따로따로 합니까? 예? 재산세 계산할 때? 금액을 합산해서 요렇게 재산세를 계산할까요? 따로따로 할까요? 예? 따로따로 하지. 따로따로. 알겠죠? 종부세 할 때는 합산하고, 재산세는 따로따로 합니다. 알겠죠? 주택별로, 물건별로. 알았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하고. 알았죠? 재산세는 주택별로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2번은 가액을 합해서 틀렸죠? 그죠? 주택은 따로따로 한다. 각각 따로따로 해서 요렇게 계산 따로 한다. 알겠죠? 요거 3억 따로 요거 따로따로 합니다. 알겠죠? 따로따로 해서 부과하고 이래 합산 안 한다. 알겠죠? 종부세는 합산해야 되죠. 그죠? 그 2번이 틀렸다. 그죠? 3번 바닥면적 10배. 4번 한동이 나왔네. 한동은 그냥 따로따로. 알겠죠? 주거 부분만 주택이다. 5번. 주택과 별점은 구분해야 되겠죠. 그죠? 주택은 0.1에서 0.4. 그죠? 별점은 4%. 이래. 그렇죠? 다음 이제 6번 나오죠. 그죠? 그 6번부터가 뭐냐 하면은 토지부분입니다. 알겠죠? 그 토지부분 문제가 20번까지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이죠. 요거. 그 이제 우리가 재산세에서는 요 부분이 가장 약간 복잡지만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야 여러분들 한두 번 보면은 다 알잖아. 그죠? 과세 대상, 뭐, 납세, 뭐, 이런 알겠지만, 요거는, 조금 신경 써야 된다. 그죠? 요 부분. 자, 여기 관련되는 문제 조금 한번 복귀해 보세요. 자, 6번 한번 보세요. 6번. 기출 문제네. 그죠?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보세요. 1번.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다. 그죠? 경작하지 않는 건 이거잖아. 경작하지 않는 건 무슨 과세? 종합이죠. 그죠? 1번 답. 종합과세. 경작 안 하는 거는 종합이잖아. 그렇죠? 답은 1번이다. 그죠? 2번. 종중이 소유하고 여기 있죠. 종중 소유는 분리. 3번. 개인이 축산용으로 이용하는 목장용지 요거 목장 분리. 4번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요거는 분리과세. 그죠? 비영리법입니다. 그리고 해원제 골프장은 여기 있죠. 분리과세. 7번 토지분 재산세에서 분리과세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봐라. 분리과세 요거 아닌 거 찾아봐라 그랬잖아. 그죠? 1번 군지역의 공장 건축물의 토지다. 군지역은 전부 분리과세. 군지역은 다 분리과세고 시지역은 나누어진다. 그죠? 산업단지와 공업지 있으면은 분리과세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 있으면은 별도다. 기준이 초과하면은 종합이고 구분되겠죠? 그럼 1번은 군지역이 있는 거니까 모두 분리과세 맞죠? 2번 보세요. 도시지역 안, 여기 왔네. 안이다. 그죠? 계속 보세요.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이 아니네. 제외됐다. 요 지역이라면은 분리인데, 여기에서 제외됐다 그랬잖아. 요거 지역 아니니까 다시 와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 다시 왔어요. 그렇죠? 종합이다. 답. 맞죠? 그죠?
개발지원지구 아니라 그랬잖아. 그거 제외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제외니까, 그럼 2번은 종합이 되겠네. 그죠? 여기 답은 2번이 되겠다. 중간에 뭐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3번, 군지역의 목적, 이거 분리. 4번, 공익용 임야, 이거 분리. 5번, 별장, 골프장이네. 골프장, 고급 오락장, 분리. 알았죠? 다음에는 넘어가서 10번 한번 보세요. 10번. 10번은 뭐냐 하면은, 법인이나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데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거. 자, 보세요. 법인이 소유하는 거는 종합이라 그랬잖아. 그죠? 종합인데, 알겠죠? 요거는 개인이 소유하는 거, 법인이 소유하는 거는 종합이라 그랬죠. 그 법인이지만은 무슨 법이라 그랬죠?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은 분리잖아. 그죠? 그럼 그게 10번 문제는 결국은 분리과세 되는 법인이라 그랬으니까, 비영리 법인 이야기구나. 알겠죠? 그죠? 예, 그렇게 문제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죠? 그거 보니까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는 종합입니다. 종합. 알았죠? 그런데 법인이 소유하더라도 분리과세가 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무슨 법인이다? 비영리 법인이라는 말이잖아. 그럼 비영리 법인 우리 예는 알고 있잖아. 그죠? 첫째 보세요. 이런 거. 우리 기존, 제가 뭐 쉽게 했잖아. 그죠? 사회복지법인 이런 거. 두 번째, 영농조합법인. 그죠? 세 번째, 한국농어촌공사 이런 거. 그죠? 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법인, 농업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생긴 법인들. 그리고 법인이 직접 매립 간척했는데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있는 법인, 이런 법인들을 말한다. 이걸 암기하지 말고, 비영리 법인의 그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 고아원, 양로원, 영농조합법인 같은 거, 그리고 농어촌공사. 당연히 이거는 농어촌공사 있잖아. 그죠? 영리 법인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는 다 포함되는 건데, 농업 관련 법인들을 말합니다. 매립 간척한 법인이 거기서 농사 짓고 있는 법인, 요런 거는 세금 낮춰주겠답니다. 그죠? 그럼, 이제 1번 한번 보세요. 농업법인, 들어가네. 그죠? 2번, 농어촌공사 여기 있죠. 3번, 사회복지법인 맞죠. 그죠? 4번, 법인이 매립 간척했는데, 과세 기준이 현재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랬잖아. 사용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요건 아니겠네. 답은 4번이다. 그죠?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거, 이거 당연히 분리과세 되는 거죠. 그죠? 종중이라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거 분리과세다. 알았죠? 그래서 요런 문제 묻는 걸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넘기세요. 다음에는 12번 문제. 12번 한번 보세요. 12번. 별도합상 과세 대상. 토지를 나열했다. 틀린 거 찾아봐라. 여기, 요거. 별도 요거다. 그죠? 별도. 상가 건축물의 토지, 공장 중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 토지, 영업용 토지라면 운전학원의 땅, 차고지 같은 거. 요런 거는 별도구나. 요걸 알고 답 찾아보면 되잖아. 그죠?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그죠? 자, 1번 한번 보세요. 1번 보니까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다 보면 끝에 딱 보이잖아. 차고용 토지. 차고용 토지는 여기 들어가잖아. 얘가, 그죠? 영업용 토지구나. 별도 맞네. 2번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 돌아갔을 때, 그죠? 장사 지는 걸 말하죠. 그죠? 거기에 관한 법인 묘지용, 이거 공원묘지 이야기구나. 공원묘지도 뭐죠? 영업용이죠. 영업용 여기 들어갑니다. 알겠죠? 예. 여기 들어가면 별도, 알겠죠? 그 의미를 딱 이해하고 있다가. 공원묘지도 집질 땅 아니잖아. 그죠? 모래지 아니죠? 영업용이죠. 알겠죠? 3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니까 별도 맞네. 4번 보니까
쭉 그래서 이래서 일단 끝에 뭐가 나오죠? 터미널 나왔네. 터미널 딱 기억나야죠. 그죠? 터미널 열에 갔다 그랬잖아. 그죠? 터미널 열에 갔으면 열에 분류과세. 그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죠? 요게 원래는 여기에 있다가 터미널용 토지가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오래전에 개정되었죠.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다. 터미널, 또 뭐, 방송시설용 토지 같은 거, 여기 분류가 요 들어갔다. 4번 X. 다음,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의 토지. 공장 여기 있네.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거는 별도다. 그죠? 됐죠? 14번. 그 14번에 가면은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이 계산 문제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네, 보세요. 거기 보니까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상가 건물이죠. 그죠? 상가 건물이 그 면적이 얼마죠? 네? 건물 면적 얼마? 600. 그 대지가 얼마죠? 2000이죠. 자, 우리 보세요. 요 상가 건물이 상가가 그죠? 기준 면적 내는 별도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요거는 종합이잖아. 그죠? 공장도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은 종합 맞죠? 그죠? 목장도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이잖아. 그죠? 그러면 기준 면적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죠.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요 상가는 이게 상업지역에 있으면은 3배 그게 나와 있죠. 그죠? 시험에 나오도 이게 주어질 겁니다. 이건 암기할 필요 없고 공업지역은 4배 전용 주거지역은 5배 녹지지역은 7배를 적용한다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요거 상업지역 거기 상업지역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요게 3배다. 요거 3배 여기에 3배까지가 기준면적이라는 말입니다. 기준면적 알겠죠? 여기에 3배 그럼 기준면적 얼마? 기준 얼마? 600에 3배면 얼마? 1800이죠. 여기 기준면적이다. 그죠? 기준면적은 무슨 과세? 별도. 상관과 별도잖아. 그죠? 이걸 2000이니까 1800이 기준이니까 초과됐죠. 얼마? 200. 초과는 뭐? 종합. 이렇게. 요래 과세한다 이 말.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3배까지가 기준 면적. 알겠죠? 초과된 거는 종합 과세한다. 한 번 정도 봐놓으세요. 다음 뒤로 갑니다. 15번. 15번. 토지분 재산세에서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를 모두 골라봐라. 하나 구분해 볼게 보세요. 기업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거. 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공급면서 요구잖아. 공급할 목적 그죠? 요거는 분리 니은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다 그죠? 도시지역 안에 있다 그랬네. 종합 기껏 도시지역 밖에 목장용지인데 기준면적을 초과했다 그랬네. 초과했으면 뭐죠? 종합 리얼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도 뭐다? 종합 염전용 토지 아까 여기 염전이라고 그랬죠. 그죠? 공급용 토지 아파트 부지나 염전 요거는 분리 피업 여객정의 터미널 방금 나왔죠. 분리 시옷 고급 오락정 여기 있죠. 오락정은 고율 분리다. 그죠? 요래됐다. 지금 문제가 종합 합산과세 되는 토지 골라라 그래서 이거잖아. 그죠? 종합은 요거 그죠? 3개 니은 디귿 리을 하나 더 16번 해볼게요. 16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되는 것도 옳은 거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 그 쭉 열거되어 있는 거 하나하나 구분 한번 해볼게요. 리얼 LS 그죠? 2형까지 나와 있네. 자, 하나하나 곱게 보세요.
녹지지역 안에 소지한 개인 소유 농지다.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이다. 그죠? 뭐죠? 분리. 그렇죠? 분리. 두 번째, 공유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 뭐다? 분리. 알았죠? 다음, 이것 도시지역의 농지 목장이다. 그죠?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도시지역에,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거,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 있다는 건 뭐죠? 종합. 요거는 종합이다. 종합과세, 그죠? 다음에, 토지 가액의 2%에 미달한다. 미달하는 거, 미달하는 토지는 나대기로 본다 그랬죠? 그건 뭐다? 종합. 미음, 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 이런 거는 공인용 임야죠. 분리. 비읍, 시지역 주거지역인데, 공장 용지다. 그죠? 주거지역에 있는 거는 요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무슨 것이? 별도. 이거는 별도다. 다음에 법인 단체 소유 농지 나왔네. 그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걸 뭐라 그랬죠? 종합. 그리고 상업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일반 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 기준면적 이내다. 그죠? 상가 말이잖아. 그죠? 별도. 이렇게. 그렇죠? 별도과세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하나 더, 17번. 17번 문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17번. 다음, 분리, 별도, 종합인데, 같은 것끼리 묶인 거. 1번, 기업.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거, 무슨 것이? 분리. 분리 맞죠? 니은. 니은은 보세요. 그 체육시설의 법률 시행에 따른 해원제 골프장 했으면 요거잖아. 그죠? 골프장인데, 그 해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그랬잖아. 문제가. 그죠? 해원제 골프장이라는 거는 18홀 이상을 말합니다. 알겠죠? 18홀 이상이 아니, 요거 18홀 미만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무슨 토지죠? 영업용 맞잖아. 영업용. 그죠? 그렇죠? 골프장은 집질땅 아니잖아. 그죠? 영업용 맞죠? 너대지 아니니까. 그럼 별도에 들어간다. 그죠? 해원제 골프장이라면은 분리지만은 해원제 골프장이 아닌 거는 영업용.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알았죠? 티귿. 염전. 염전은 방금 뭐라 그랬죠? 분리 들어가고, 리얼. 자동차 운전학원의 땅 뭐라 그랬죠? 영업용 토지잖아. 별도. 그럼 같은 것끼리 묶인 거, 기억과 티귿. 하나 또, 니은과 리얼. 두 개네. 그죠? 기억, 티귿을 하는 거, 그게 답이 없죠? 없으니까 답은 뭐죠? 니은과 리얼이다. 이렇게. 기억, 티귿 있으면 이것도 답이 되겠죠? 그죠? 없으니까 제외된다. 여기 나왔었고. 자, 뒤로 가서 19번. 19번 보세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했다. 옳은 거 1번. 1번 보니까 터미널이네. 터미널. 그죠? 터미널 나왔네. 1번은 끝에 보세요. 터미널 나왔죠? 터미널 뭐라 그랬죠? 분리. 틀렸네. 2번. 건축법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고 허가 받으면 뭐죠? 뭐가는 뭐다? 종합. 틀렸네. 3번. 군지역의 공장 토지로서 기존에 군지역에 있는 공장은 모두 무슨 것을? 분리. 틀렸죠?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건 뭐라 그랬죠? 분리. 그죠? 틀렸네. 마지막 5번. 5번에 보면은 그 시가 표준의 건축물입니다. 그죠? 2%에 미달하는데, 보세요. 그 지금 공장이 아니라 그랬죠? 공장 제외라 그랬으면 이게 상가다. 그죠? 공장 아니면 상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상가 건물이 있는데
요 상가 건물의 가격이 요 토지의 2% 미달한다. 그죠? 그럼 2% 미달하면 여기 없는 걸 보잖아. 근데 문제 잘 읽어보세요. 요 바닥 면적이라 그랬잖아. 그죠? 요 바닥 면적, 상가의 바닥 면적은 뭐다? 별도. 맞죠? 바닥 면적을 제외했다면 이게 뭐가 되죠? 종합. 그죠? 요 바닥 면적은 뭐다? 바닥 면적. 요거. 그죠? 상가의 바닥 면적은 뭐라 한다? 상가의 땅으로 봐야 되니까 요거는 별도다. 그죠? 마지막 하나, 20번. 기출문제. 그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네. 묻는 말 잘 보세요. 자, 우리 이거 보세요. 잠깐 보세요. 이거 세율 구조가, 그죠? 요런 한 개짜리가 있고, 여기 범위가 있잖아. 그죠? 요거는 우리가 차등 비례 세율, 요걸 우리가 초과 누진 세율로 해라죠. 그죠? 요거는 금액이 크면은 세율이 커진다. 그죠?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커지지만, 이거는 금액이 커지든 적어지 똑같잖아. 100만원짜리도 4%, 1000만원짜리 4%죠. 그죠? 예. 그걸 알고 20분 묻는 말을 한번 보세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에서 과세 표준이 증감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거, 그 금액이 커짐에 따라서 세금이 커지는 거 묻잖아. 그럼 요걸 묻잖아. 그죠? 요거. 알겠죠? 요거 중에서 답 찾아봐라. 그럼 문제가, 아하, 그 5개 중에서 4개는 분리과세 거고, 하나가 요 중에 하나 있다. 요거 찾아봐라. 이 말이잖아. 묻는 말, 그죠? 그 묻는 말만 알면은 뭐 답 찾기는 쉽습니다. 1번 보세요. 과세 기준을 현재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다. 그죠? 이거는 분리잖아. 맞죠? 2번.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다. 뭐가죠? 허가, 이거잖아. 뭐가는 뭐다? 요게 초과 누진을 말하네. 정답 2번. 그럼 3번.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거, 종중이 가지고 있는 뭐다? 분리. 그죠? 4번. 해원제 골프장 토지, 요거 분리. 5번. 고급 오락장, 요것도 분리. 이렇게. 그렇죠? 예, 요래 구분했다. 알았죠? 그죠? 여기까지. 그래, 우리가 재산세에서는 요 부분 조금 복잡지만은, 제일 복잡한 부분이 요겁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요 부분. 알겠죠? 다른 부분들은 좀 우리가 보면은 뭐 좀 쉽잖아. 그죠? 제가 시작할게요.